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요런 별로 안 좋은 웹캠,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께 주어진, 별로 안 좋은 웹캠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스마트폰 환경까지 더해서, 역시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매우 긴급하게, 그, 다시 녹화를 다시 하게 됐네요. 일단 뭐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들도 뭐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스마트폰이 작다는 것, 작아서 판서 뭘 하는지 안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웹캠,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프리카에서 BJ들 방송하는 그런 카메라는 좋은 거 쓰죠, 그죠? 그 사람들 벌이가 많으니까 뭐 한 수백만 원짜리도 쓰고 수천만 원짜리도 쓰고 그리고 뭐 가난하면 몇십만 원짜리도 쓰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쓰는 건 50만 원짜리 노트북에 딸려오는 사은품 같은 거라 갖고 일단 녹화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녹화가 좋아도 이게 바로 컴퓨터 화면 인코딩해서 보여주는 이런 게 여러분들 화면에 잘 안 되네요. 전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 도중에 빨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책 페이지 116페이지 펴니다. 116페이지. 자, 사건 전개에 따른 남자, 여자의 행동과 심리를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처음부터 볼게요. 저번 시간에 희극, 비극까지 했었죠, 그죠? 희극, 비극 설명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쁜 건 희극, 슬픈 건 비극이라 하고 했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거의 다 찍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여러 물건을 빌려 부자 행세를 하며 여자와 결혼하려 하는데 요게 뭐로 나타났냐? 바로 어머니. 남자가 첫 파트를 보면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죠, 그죠? 자, 그건 바로 여자애와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 자, 그리고 여자는 적어놓습니다. 남자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호감을 가진다. 바로 그건 뭐로 나타났냐? 여자의 넥타이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넥타이에 대한 관심. 그래서 남자가 중요시 여기는 건 결혼,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바랬던 건 결혼이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바랬던 건 물질적 부족이죠. 처음에는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빌린 물건을 빼앗기면서 행복해 하는데 요거 나오죠, 그죠? 뭐라 그랬죠, 요거 파트? 사소한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만이 관심이었다면 이제 여자한테 사랑을 느끼고 빌린 물건 따위 사소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죠? 근데 여자는 아직 파악 못했죠, 그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겸손하다고 여긴다. 적어 놓습니다. 남자를 겸손하다고 여긴다. 남자를 겸손하다고 여긴다. 남자를 겸손하다 여긴다. 자, 적어놨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가면 하인이 남자에게 주인의 경고장을 전하죠, 그죠? 경고장. 그런데 이 경고장을 보시면 45분이 지나서 나가라고 돼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알고 여자는 남자가 빈털털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죠, 그죠? 자, 근데 남자는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그걸 하려냐? 설득하려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빌린 것이라 여자를 설득하게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빌린 것이라 여자를 설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빌린 것이라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죠? 바로 여기에 관객을 사용하죠. 그죠? 요게 이 극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전에 넥타이를 빌려줬었던 관객한테 가서 내가 네 넥타이 빌렸을 때 내가 네 넥타이 빌렸을 때 험하게 썼느냐 네 건 줄 알고 훨씬 더 그거 하게 썼었다 조심히 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 여러분한테는 막 못하게 대해주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 친구한테는 막 먹을 것도 사주고 잘해주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는 어머님 아버님께 아니라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렇듯 마치 빌린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것들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마치 빌린 것인 양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도 소중히 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설득한다. 자, 여자는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남자와 떠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여자와 남자는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자와 남자에 대한 우화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들 그렇게 결혼하죠. 그죠? 자기 거 아닌데도 자기 거인 것 마냥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하죠. 그죠? 자, 이 희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를 추측해보고 여자의 선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자, 소유한 것은 돌려주어야 하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유라는 것은 사랑보다 살짝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적어 놓습니다. 자, 적어 놨습니까? 자, 뭐 여자의 선택에 대한 내 생각은 한번 정지하시고 한번 적어 보시고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시험 문제 나오면 요렇게 답을 찍어 줘야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소설 이후의 갈래 특성을 비교해 보자라고 했는데 소설은 뭐죠? 갈래 네 가지 중에서 서사라 그랬죠? 희곡은 뭐라 그랬죠? 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갈래적 특성 비교 요거는 꼭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 희곡이 나오는데, 자, 여기, 자, 보면 소설 춘향전이 있고, 희곡 춘향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 옆에 가로쳐 놓고, 요거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그리고 희곡은 바로 뭐냐? 바로 판소리, 춘향가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저는 보통 소설 장르에 뭐 전우치전 뭐 혹은 홍길동전 할 때 보통 그 소설 갈래를 뜻할 때 보통 전이 들어가고 가는 노래 가짜죠. 그죠?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왔느냐면 춘향가가 원조입니다. 춘향가가 원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판소리 할 때 옛날엔 이렇게 등장인물이나 배역 없이 명창과 그리고 옆에서 북을 치는 고수 딱 두 명만이 나와서 우리들 앞에서 공연을 한 게 바로 춘향가입니다.
그런데 춘향가가 너무나도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전라도에서 아마 그 춘향전 배경이 전라도 남원이죠, 그죠? 그래서 어디냐? 그 전라도에서 아마 춘향가가 시작이 돼서 전국에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뭐가 인기다 저거 인기다 이래도 가서 보긴 쉽지 않죠, 그죠? 아무리 방탄소년단이 인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직접 본 경우 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희곡 춘향가가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춘향가 그거 재밌다는데 춘향가 그게 재밌다는데 나는 못 봤네. 왜냐하면 이 공연을 하는 거니까 어,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와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보러 가기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춘향가의 내용을 소설로 만든 것이 바로 춘향전입니다. 요런 것을 바로 뭐라 하느냐? 판소리를 사람들한테 좀 더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쉽게라기보다는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재미있어 했으니까 찍어다 팔면, 인쇄소에서 찍어다 팔면 돈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막 서양의 인쇄 기술이, 대량 인쇄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춘향가를 바로 소설 춘향전으로 판소리 춘향가를 바로 소설 춘향전으로 바꾼 걸 바로 뭐라 하느냐?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랍니다. 판소리계 소설이랍니다. 참고. 그래서 요거는 뭘 잘 보여주냐면 희곡과 소설 간에는 사실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희곡과 소설, 그러니까 서사와 극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기 쉬우니까 시를 소설로 바꾸기는 어렵죠, 그죠? 그런데 희곡을 소설로 바꾸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혹은 유명했던 뮤지컬 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설로 바꿔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춘향가가 춘향전으로 바뀐다는 등, 그리고 수군가가 그 수군가 그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요새 보면 법 내려온다라든지 법 내려옵니다. 법 내려온다 아십니까? 이날치에 그 유튜브에서 지금 모르는 학생 보면 검색을 해보시는데 그게 뭐냐 원래 판소리 수군가 그러니까 그 토끼 간 빼먹으러 오는 거 자라가 용왕을 위해서 토끼 반 가져오는 거 그걸 바로 수군가라거든요. 그 수군가를 소설로 바꾼 게 뭡니까? 수군가를 소설로 바꾼 거 별주부전이죠, 그죠? 그래서 흥부가를 흥부전, 수군가를 별주부전 이런 식으로 판소리를 바로 소설화시킨 게 판소리계 소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소설과 희곡의 갈래적 특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됐나? 그래서 서술자가 없다 그랬죠? 서술자가 없다. 그리고 대사와 행동만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서술자가 없다는 것,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는 것. 그래서 서술자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무대에서 직접 보여준다. 이거는 알아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과거 시제 사용하고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요거 그냥 현장성이 매우 강한 문학 장르다. 극은 됐습니까? 그리고 공통점은 당연히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공통점이고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희곡을 소설로,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자, 이번 희곡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를 알아보자. 자, 빌렸다가 되돌려준다는 말 의미와를 주제와 연관지어 파악해보자. 자, 여기에 소유는 시간 앞에 무의미한 것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소유는 시간 앞에 무의미하다.
소유는 시간 앞에 무의미하다. 소유는 시간 앞에 무의미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2번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노트라 그랬는데 작가 노트. 그래서 누가 직접 쓴 거냐? 바로 작가 이강택 씨가 직접 이 연극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셔야겠다라고 연출가들, 그러니까 연극 감독들한테 이건 좀 지켜달라, 요건 좀 지켜달라라는 거, 그걸 바로 작가 노트라고 했는데, 무대장치 및 관객 참여와 같은 설정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같은 곳. 자, 소극장에 가로쳐 놓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소극장은 실제 배우들이 공연하는 공간이 우리 교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 숫자가 작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소극장에 배우 50명이 그대로 올라가서 춤추는 장면이 나온다. 제대로 공연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극장 같은 곳을 달라 하는 것은 바로 배우 숫자가 작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우 숫자가 3명인데, 배우 숫자가 겨우 3명인데, 우리 강당 같은 대극장에서 공연을 한다. 잘 보이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극이란다. 그래서 희곡갈래가 뭐가 큰 이유가, 제약이 큰 이유가 실제로 그 CG나 이런 도움을 못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약이 좀 많다, 영화보다. 그래서 그런 실내에서 공연하기 알맞도록 썼다. 음악으로 비교하자면 실내악 같은 것이다.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별다른 조명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인데, 자, 별표해 놓습니다.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빌려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소품으로 이용하는데, 자, 요거 중요하겠죠, 그렇죠?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준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것은 바로 이 연극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객한테 직접 관객의 물건을 빌렸다는 건 관객들이 훨씬 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데 쉽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야기했죠. 넥타이 빌려줬던 사람한테 가서 나는 네 넥타이 빌렸을 때 빌린 거니까 오히려 더 소중히 했었다. 그러니까 물질적 소유는 영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소중하게 다른 사람을 아껴주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제의식이죠, 그죠? 자, 그리고 집중력과 친밀감을 높인다 그래놨는데, 자, 연극 시작 전에 하인이 구두나 넥타이, 뭐 차키, 열쇠 이런 것들 빌려갔으면 내가 어디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연극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집중력과 친밀감을 높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연출가란 말을 나왔는데, 연출가는 는 땡땡 해놓고 대충 감독이라 해놓습니다. 감독이라 해놓습니다. 감독. 연극 감독을 바로 연출이랍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다 보면 뭐 제작이 나오고 연출이 나오는데 쌤 뭐가 달라요? 제작이 감독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작은 뭐냐면 물주입니다. 쩐주. 물주나 쩐주가 무슨 말이냐면 돈 대주는 사람을 물주나 쩐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 대준 사람이 제작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초대박을 쳤다. 뭐 1,000만 관객, 뭐 2천만 관객 봤다. 그러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먹죠? 전주가 먹습니다. 제작자, 뭐 쇼박스 혹은 뭐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뭐 그 뭐라 해야 되냐, 막 달걀이 박스 안에 들어갔다가 평평평평 하다가 튀어나오면 쇼박스, 이러면 걔가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애 셋이서 밤에 폭죽을 팡팡 터뜨리는데 그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죠? CJ 그런 것들이 바로 영화 제작사입니다. 전주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은 그거 보면 물품도 사야 되고 복지도 처리해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다양한 행정 처리를 해주는 게 제작이고 실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바로 연출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시듯 이거 누구죠? 나영석 PD라는 사람이죠. 그죠? PD를 연출가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봉준호가 나오죠. 그죠? 봉준호 감독. 그래서 보통 뭐 뭐냐 TV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뭐 보통 PD라 그러고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좀 더 권위를 인정해줘서 뭐 감독 이렇게 하는데 둘 다 하는 건 연출인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화 감독이 잘 해야 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봉준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영화판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감독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찍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얼레서 어르고 달래서든 아니면 뭐 질책해서든 어떻게든 자기가 찍고 싶어하는 장면을 찍어내는 것 그게 감독한테 연출가한테 제일 중요한 장면이겠죠. 능력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알아서 형성할지 생각해 보시고 이건 뭐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건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별표 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장면 번호 S샵, 장면 번호 S샵, 그리고 클로즈업, 그리고 이펙트, 와이프아웃,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요거는 바로 시나리오 용어로서 시나리오가 뭐죠? 영화의 대본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S샵은 장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뭐라 그랬죠? 한 시간 그리고 한 공간에서 찍은 걸 바로 장면이라고 했죠. 그죠? 그 중에서 장면에 붙이는 숫자를 바로 S샵 1번 찍었다. 2번 장면이다. 3번 장면이다. 장면 번호죠. 그죠? 자, 그리고 클로즈업. 대상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 그걸 바로 클로즈업이랍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배우,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이 잘생겨야 되는 이유가 클로즈업 파트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세윤이죠, 그죠? 근데 클로즈업 당겨놓으니까 약간 부담스럽죠, 그죠? 서강준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별로 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대상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한 게 바로 클로즈업이다. 그래서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 매일 아침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펙트, 효과음. 그래서 다양한 소리 같은 게 들어가면 바로 이펙트.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거 저런 게 바로 뭐다? 이펙트, 효과음이다. 와이프아웃은 요새는 좀 안 쓰는데 앞에 장면이 지워지듯 사라지면 뒷장면을 전환되는 게 와이프아웃인데 요런 거 옛날에 뭐 스타워즈 이런 것들 보면 요게 앞장면인데 그 장면이 나올 때 와이프아웃처럼 이렇게 스르륵 가버리는 거 그걸 바로 와이프아웃이랍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와이프아웃은 앞에 장면이 지워지듯 사라지는 게 바로 와이프아웃이고 페이드인은 화면이 밝아지는 거 페이드아웃은 점점 어두워지는 게 페이드아웃인데 그래서 보통 영화 같은 거 볼 때 한 대 막 기절할 때 주인공이 기절할 때 보통 페이드아웃 사용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기절했다 깨어날 때 그때 또 페이드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 뭐 왼쪽에 있는 게 페이드아웃 앞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페이드아웃 오른쪽에 있는 게 뭐 페이드인 밝아지면서 장면 전환되는 거 어두워지면서 장면 전환되는 거 그래서 녹화를 좀 길게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녹화를 한다고 이것밖에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요거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